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식 선배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 손절의 중요성과 손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 특히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은 이 손절하는 것이 참 힘들 거예요. 왜냐? 한순간에 내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거든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자산이 없어져. 절망감과 허탈함이 밀려오고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다시 원금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종목 사도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을 더욱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좋아 보이는 종목, 남들이 좋다는 종목, 또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감으로 사는 거죠. 시작할 땐 좋았지. 버튼만 누르면 주식이 사지는데 나도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매수만 하면 빨간불 들어와서 일확천금을 가질 수 있을 거란 환상. 그죠? 여기에 초심자의 행운까지 겹치면 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 줄어든 내 돈을 보면서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린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배워야죠. 기초부터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참 희한한 게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학원과 개인 과외까지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하다못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학원 또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왜 주식을 할 때는 여차하면 내 돈이 날아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들까요? 저도 이 주식판에 들어올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덤볐다가 큰 거 다쳤었습니다. 왜 돈을 다 잃고 정신을 차리는지 참 미스테리하죠. 그래서 주식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주식을 아무리 해도 제자리 걸음 또는 뒷걸음질 치는 분들을 위해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 땐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고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한 다음 해당 종목이 하락을 해서 손절 라인을 벗어났다면 기계처럼 매도를 해야죠. 왜? 더 큰 손실을 면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기계처럼 매도를 하는 게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겐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순간에 내 돈이 날아가기 때문이죠.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주식을 하는 사람은 계좌에 있는 내 돈에 감정을 이입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 내 종목이 손실이 나서 계좌가 파란색이든 수익이 나서 계좌가 빨간색이든 별 감흥이 없어야 돼요. 1,000만 원을 익절했어도 흥분하지 않고 오늘 수익 좀 냈네.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1,000만 원을 손절했어도 다시 만회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 그럼 이런 마인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죠. 먼저 소액으로 종목을 매매합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의 5%는 50만 원이죠. 이 50만 원을 손절하는데 신경이 좀 쓰인다고 가정한다면 100만 원을 매수해 보세요. 100만 원의 5%는 5만 원. 손절하는데 어려운가요? 멘탈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나는 5만 원도 손절하기 힘들다. 그러면 10만 원어치만 매수합니다. 그럼 5% 손실 났을 때 5천 원이겠죠. 중요한 건 이 훈련의 핵심은 내 계좌의 돈에 감정을 섞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매매를 함으로써 원칙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매수할 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서 손절 라인 이탈하면 손절. 일부러 떨어지는 종목을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잡는 거고, 올라가면 당연히 익절하면 되겠죠. 이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계좌의 돈에 감정이 사라지게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들은 모두 제가 다 경험한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 손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 금이 가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붕괴 위험은 있지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살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건가요? 무조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절 라인이란 것은 해당 종목의 추세가 무너지는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당연히 손절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림판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의 지지라인은 이렇게 되겠죠. 이 선이 지지라인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지라인을 뚫고 하락 마감을 해버렸어요. 하락 마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지와 저항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지지라인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또 한 번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동안의 경험치로 느껴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시 올라갈 거야 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홀딩을 하다가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쵸? 우리가 왜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까지 손절을 못하냐? 돈. 한순간에 사라지는 내 손실 금액이 아까워서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이 종목을 손절쳐도 다른 괜찮은 종목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다른 종목을 샀다가 또 떨어져서 손절치게 될까봐. 아닌가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손절 못 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분명히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주식 초보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생각으로 손절을 못 치고 있다면 지금 매매를 끊어야 돼요. 손실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때까지 기초부터 공부를 하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100만원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손절 라인을 잡았는데 그게 5%예요. 근데 매수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5%를 하락해서 손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이 나서 다시 15%의 익절을 했어요. 그럼 잔고가 얼마인가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0만원에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15%의 수익이 나면 약 109만원이 나와요. 109만원이 됩니다. 자, 그럼 얼마의 수익이 된 거예요? 원금 대비? 9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 거죠. 손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서 자산이 9%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찾는 능력이 있다면 손절과 익절을 반복하면서도 내 자산을
계단식으로 불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손절을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사는 종목을 모두 익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주식은 신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내가 산 종목이 모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종목을 매수할 때 손절 라인 부근에서 매수를 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손절할 때 별로 부담도 없어요. 주식은 재테크예요.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한다면 몰빵을 하게 되고 그만큼 욕심을 부리게 되고 이 욕심은 주식에서 가장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독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는 순간 주식을 재테크로 봐야 되는 눈이 도박으로 보는 눈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곧 주식 실패의 지름길이 되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오늘의 강의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부터라도 손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문가에게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이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해 주시고 문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유익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